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료학습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사료는요, 1963년에 있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 대행진 연설과 멜컴 X의 연설에 관한 사료입니다. 자, 사료학습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두 가지 사료를 그럼 비교해서 같이 보실 텐데요. 하나는 1963년입니다. 63년 8월 28일 노예해방 10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에서 열렸던 평화대행진에서 당시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연설 가운데 일부 사료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반대죠. 이제 급진파 흑인 민권운동가였던 한 사람이었던 민권운동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말컴 X가 1963년에 했던 연설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련 사료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배경 지식은요, 저기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 이 부분입니다. 예, 세뮤얼 월레슈타인은 월레슈타인이라고도 하고 월레스테인이라고도 합니다. 세계사에는 두 가지의 그 혁명이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월드 레볼루션, 그 세계적 혁명에 관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1948년의 혁명을 말을 하는 것이죠. 2월 혁명을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68운동, 1968년의 68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전 세계적인 혁명이다라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 혁명이 미쳤던 국제적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68혁명 같은 경우는요, 68년도 당시에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그에 반하는 반전운동들, 미국의 인권운동, 흑인 민권운동, 프라하의 봄, 파리의 5월 혁명 등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굉장히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국제적 현상 또는 세계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첫째, 이데올로기상으로 동서양진영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곧 일진영인 자본주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공산권, 이진영인 체코나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변혁의 물길이 일어났었고요. 1, 2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그 3세계 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68운동을 또 하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의 국제질서의 냉전의 구조를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과 냉전이 끝난 1990년 사이에 딱 이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68혁명이죠. 68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전후로 해서 냉전 체제의 구조가 그 대결 양상에서 이제 이렇게 긴장 완화, 이른바 대탕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냉전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미국과 소련의 측면에서는 미국은 지금 베트남전에 수렁에 빠져들고 있던 상황이었었고요. 소련도 지금 체코의 자유민주화 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게 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각각 1, 2 진영의 냉전의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양국의 상황에서 미소 양국은 외교정책을 수정해서 양극 체제보다는 중국까지를 포함한 삼각정책, 이른바 트라이앵글러 팔러시 또는 대탕트 체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던 것이고요. 이 트라이앵글러 팔러시의 한 축이었던 이 중국마저도 소련과 이념 경쟁을 속에서 소련을 경쟁하기 위한 EJ의 수법으로 미국과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됐죠. 아시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가 정상화되게 되고요. 역시 일본과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한편 또 한편 그 독일에서는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끌었었던 그 빌리 브란트 정부가 동방 정책을 내걸게 됨으로써 이른바 대탕트의 또 하나의 축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월레슈타인은 세계사의 그 두 가지의 중요한 혁명이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 가운데 두 번째 혁명인 68운동이 가장 중요한 세계혁명으로서 국제적 현상이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동서양 진영의 이데올로기상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 점, 또 당시의 국제질서인 냉전의 구조를 바꿔놓고 대결 양상의 구도에서 긴장 완화인 대탕트의 구조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점, 이런 측면에서 월레슈타인은
6.8운동을 굉장히 중요한 세계혁명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될 이 사료는 바로 그런 6.8운동을 이끌어내게 된, 직접적으로 초래하게 된 아까 미국의 인권운동이었죠. 인권운동을 가장 대변하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 대행진 연설 가운데서 I have dream 관련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년 전 지금도 우리에게 상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위대한 미국인, 그죠?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었던 에이브라임 링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이 중대한 선언은 정의를 말살하는 화염에 휩싸였었던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등불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언은 노예로서 살아온 기나긴 암흑 상태를 끝장내는 기쁨에 찬 여명으로 다가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날인데요. 100년. 그렇죠? 지금 63년이니까 지금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던 1863년으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지난 1963년을 말하는 거죠. 이미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은 여전히 격리와 차별을 일삼는 속박과 굴레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 또 엄청난 물질적 풍요로부터 소외된 채 이렇게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보시다시피 흑인이 처한 현실을 지금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당시 남부 쪽 흑인들은 주로 법적이거나 정치적 측면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곧 학교라든가 식당, 호텔, 공공시설에서의 차별과 투표권 행사에 대한 방해 문제가 주로 남부 흑인들이 느끼고 있었던 정치적인 불만이었고요. 이와는 조금 다르게 북부 쪽의 흑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흑인 밀집지구로 알려진 게토 지역과 그 일자리, 주거지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불만이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사료 안에서도요. 곧 흑인들의 불만, 흑인들의 현실과 흑인들의 불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만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부 쪽 흑인들과 북부 쪽 흑인들이 느꼈던 불만이 좀 달랐다고요. 남부 쪽 흑인들은 정치적인 것, 그죠? 학교, 식당, 호텔, 공공시설에 대한 차별과 투표권 행사에 대한 방해였고요. 북부의 흑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특히 일자리라든가 열악한 주거지 문제, 이런 문제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지금 포괄적으로 루터킹 목사가 연설문 안에 지금 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보증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우리나라 수도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자들이 헌법과 독립선언서의 조항을 기초했던 당시에 그분들은 모든 미국인들이 상속받도록 되는 약속어음에 서명했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속어음이 뭐냐? 천부인권이자 기본권이죠. 미 헌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기본권이자 천부인권을 말을 하거든요. 모든 인간에게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에 대한 빼앗길 수 없는 권리, 천부인권을 말하는 거죠. 자연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약속이 그 어음에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곧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흑인들이 받았던 차별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 꿈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듯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요. 또 아울러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 주인이 나누는 후손 식탁이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또 아울러서 피부색이, 저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날이 오게 되리라 라는 것의 꿈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차별, 흑인들에게 가해지고 있었던 차별이 없어지는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것을 연설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보다는 조금 더 급진적이었죠. 1960년대에 원래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라는 이른바 SNCC라는 민권운동의 구심점이 있었죠. 곧 흑인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동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던 단체입니다. SNCC,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인데요. 1965년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대중적인 시위를 조직하면서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멜컴 X라는 인물이 안 된다.
SNCC 내에서도, 그러니까 비폭력 조정위원회 내에서도 백인들이 빠져야 되고 비폭력을 포기하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급진적인 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65년도에 흑인 괴한들의 집중 총격을 받고 살해당하고 난 뒤에 이후에 블랙팬서당이라는 급진적인 흑인 정당이, 흑인 민권운동의 정당이 결성되어지고요. 비폭력 조정위원회, 곧 SNCC를 대신해서 1960년대 후반이 되게 되면 블랙팬서당, 블랙 팬서 파티가 되어 있습니다. BPP 약자는요. 블랙팬서 파티라고 있는데요. 이 블랙팬서당이 1960년대 후반에 인종운동 또는 흑인 민권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 흑인 민권운동을 주도했던 이 블랙팬서당을 배퇴시켰던 그 당사자, 이른바 멜컴 X와 관련한 사료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흑인, 이른바 검둥이, 니그로를 말하는 겁니다. 2등 시민, 전직 노예죠라고요. 여러분들은 단지 전직 노예일 뿐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곧 뭐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습니까? 네, 필그림 파더즈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백인들, 곧 이주해온 백인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있습니다. 소, 닭처럼 체인에 묶여서 노예선을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는데 그 공동의 적이 바로 백인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백인들을 배제하기 시작했던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라는 단체 내에서 백인들을 배제하고 폭력적 양상을 지금 막 도입하기 시작했던 그의 정신, 또 그의 주장,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사료를 보셨습니다. 네, 사료학습 잘 들으셨습니까? 현대사 흑인 민권운동의 가장 강력한 두 축인 루터킹 목사와 멜컴 X와 관련한 사료를 같이 보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월러슈타인의 이야기였고요. 다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인사말 마무리 부분에는요, 신간이 하나 나왔는데요. 저하고 지금 김동훈 선생하고 같이 썼던 판서의 끝판왕이라는 2차 준비 서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할까 하거든요. 이벤트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글을 읽어보시고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